이번 세션에서는 베타를 가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베타를 가정하는 방식은 크게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이랑 그다음 오른쪽에 유사기업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용어 자체는 중요하잖아요. 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 뭐 용어 자체가 엄청 중요한, 면접에서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회귀 분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장표 말고 저희 뒤로 몇 개 가면은 그때 요거 본 적 있죠? 네, 요 장표 보시면은 특정 회사의 주가와 그 이제 주식이 속해 있는 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쭉 상관관계를 돌리는 거죠. 리그레션을 돌린다. 리그레션 애널리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쫙 찍어 놓는 거예요. 점을 쫙 찍어 놓고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이 기울기가 이제 그 특정 기업의 베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이거 만약에 내가 시간 있고 엑셀 있고 인터넷 있으면은 엑셀에 예를 들어 뭐 휴젤이면 휴젤의 과거 주가 쫙 가져오고 그다음에 코스피 혹은 코스닥의 그 지표의 데일리 숫자들 있잖아요. 그거 쭉 가져온 다음에 엑셀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함수 중에 슬로프 함수라고 있거든요. 슬로프 함수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차트 같은 거 그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참고로 영상 올라와 있고, 또 뭐 301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뭐한 번쯤 보여드릴 수도 있겠네요. 엑셀에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회귀 분석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방법은 실무에서 사용도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조금 떨어집니다. 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지금 어떤 데이터를 쓰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되게 민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첫 번째, 과거 몇 년치 데이터 쓰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 지금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회사라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거 숙박업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타격을 입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 5년을 집어넣어가지고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다? 변동성 엄청 심할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또 빼서 과거 3년만 한다? 베타가 엄청 낮아지겠죠.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아웃라이어들 보이시죠? 이 선에 붙어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혼자만 이렇게 따로 그 퍼포먼스를 좀 특이하게 했던 그런 시기들은 이걸 또 제외해 주냐 포함시키냐에 따라서도 베타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간 설정과 그 다음에 기간뿐만 아니라 몇 개월 단위로 이걸 또 트래킹하냐에 따라서도 또 베타가 달라져요. 이거를 먼슬리 단위로, 그러니까 월 단위로 트래킹하냐, 주 단위로 트래킹해서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찍냐에 따라서 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베타가 뭐냐? 애초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뭔가 숫자를 가지고 미래의 수준을 지금 예측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그래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는 과거의 5-year monthly라고 해서 과거 5년 동안을 월별로 추적하는 거예요. 월별로. 즉 여기 있는 이 점들이 총 60개 찍혀 있어서 그걸로 리그레이션 돌리는 게 가장 좀 통용되고 그게 좀 정확하다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상장한 지 뭐 5년이 안 됐거나 5년 안에 데이터가 이상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3-year weekly도 많이 사용합니다. 3-year weekly라고 하면은 총 3년 동안 그 주간 단위로 이렇게 추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150개 정도, 52주니까 1년에 한 156개 정도 점이 찍혀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트래킹하는 방법. 아니면 뭐 정말 흔하지는 않지만 뭐 2-year 데일리로 과거 2년 동안 이제 일간으로 이렇게 쫙쫙쫙 찍어가지고 그럼 뭐 점이 뭐 한 700개, 720개 되겠네요. 뭐 장이 안 연 날들 빼면 그것보다 좀 적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리그레이션을 돌린다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한계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도 또 비상장 사이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 기업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 뭐 구조조정 중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또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피어 벤치마킹 방법, 요걸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 방법을 통해서 베타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치 트레이딩 콤스 하듯이 경쟁사 5개 갖다 놓고 얘네 베타가 각각 얼마니까 평균 내서 이 산업에서는 베타가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라고 이제 하는 방식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봤더니 여기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 베타라는 게 진짜로 순수하게 이 기업의 사업 리스크를 반영을 해주는 거냐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베타가 레버리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가 크면, 즉 부채 비율이 높으면 베타도 같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즉 레버리지가 큰 회사들은 과거를 이렇게 트래킹 해보면은 이 업다운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주식의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레버리지가 커지면. 그래서 이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우리가 봤더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휴젤의 평균 그 베타를 원하는데, 얘네 경쟁사들이랑 휴젤은 자본 구조가 다르지 않냐. 그러면 얘네 경쟁사들의 자본 구조에 대한 그 효과는 제외를 하고 순수한 베타를 뭔가 만들어서 평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컨셉이 이제 언레버드 베타라는 컨셉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즉, 자, 시장에서 관찰되는 베타는 일단 자본 구조를, 뭐 실제 주가는 자본 구조를 포함해서 이제 움직이니까요. 걔가 이제 일반 베타, 레버드 베타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거를 언레버를 시키는 겁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원래 베타는 요건데, 자본 구조가 만약에 레버리지가 없었더라면 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1.67에서 1.47로 내려가고 다 조금씩 내려가죠, 베타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즉 이게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좀 큰 폭으로 내려갈 거고,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은 좀 조금만 내려가겠죠. 큰 차이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 베타들을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로 언레버를 시켜준 다음에 걔를 평균 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경쟁사들의 순수한 언레버드 베타인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휴젤의, 아니면 우리 타겟의 레버드 베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 타겟 회사의 레버리지를 입혀주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real 레버드, 혹은 뭐 레버드 베타, real 레버드 베타, 이런 식으로 real 레버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레버 시켰다가 평균 내고 다시 real 레버를 시키는, 예를 들어 지금 경우에는 메리어트의 숫자로 real 레버를 시켜서 숫자를 계산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숫자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이게 벤치마킹 방법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뭐 많은 이제 표본들의 평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점이 아까 뭐 회귀 분석에서 있었던 그런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훨씬 더 안정적인 베타 숫자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근데 어차피 여기서도 이제 그 문제는 생겨요. 이 경쟁사들의 베타를 그러면 이거 할 때 이때는 뭐 무슨 베타를 쓸 거냐, 또 그 문제들이 이제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과거에 뭔가 그 관찰된 주가의 뭐 어떤 변동이나 이런 거에 관찰된 베타를 어쨌든 한 번은 사용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아까 한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벤치마킹 방법을 통해 가지고 베타를 많이들 계산을 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한 김에 아까 우리 캐피털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도 한 김에 옆에 같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걔네도 평균치도 미리 계산해 놓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약간 엑셀에 웹 계산하는 이런 템플릿들 보시면은 약간 콤스 테이블처럼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쫙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01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같이 만들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성숙하고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회귀 분석 간단하게 해가지고 베타를 사용하셔도 되고, 정말 급하면 사실 구글이나 뭐 이런 데 가셔도
야후 파이낸스나 이런 데 가셔도 베타 제공해 주거든요. FN 가이드도 아마 나올 거고,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던 코이핀 혹은 티커라는 어플에서도 거기서 보통 이제 베타를 제공해 주면 보통 5year monthly 베타를 제공해 줍니다.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하지만 가능하면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제대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벤치마크 방법을 통해 가지고 베타를 계산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베타를 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웩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301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엑셀 가서 뵙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인터뷰나 다른 수업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다음 세션 넘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